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실 아주 중요한 분들 저희가 또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다양한 정치 현안 청년들의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연건스 시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오늘 귀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임지웅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사무처장님 그리고 봉건우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 활기차게 반갑습니다. 요 흐름 이어가야 되거든요. 예. 아우 두 분 좋습니다. 아주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예. 아우 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아, 정말로? 제 모습을 보고. 아 보고 놀라셨어요? 네. 아침 일찍부터 이 메이크업을 받다 보니까 뭔가 예.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좀 받았습니다만 아, 이게 생각보다 또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고 주고 계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더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더 하게 힘내실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메이크업까지 봉건우 이렇게 위원장님, 해주셨는데요. 예, 더 힘내실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저랑 이제 2주 만에 또 뵙는데 네. 더 힘내실 거죠 오늘? 더 힘내야죠. 지금 직무 복귀를 했는데 2주 만에. 예.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해야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저희가 또 귀한 분 정말 이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그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가 별명이 있습니다. 여의도 선수촌.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의도 네. 선수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함께 출연하시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네. 저는 네. 두 분의 관계도 잘 몰라요. 오늘 여기서 처음 보셨는지 아니면 뭐 과거에도 네. 알고 지내셨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방송 후일담 네. 딱 오마이TV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반응들 오셨을 거거든요. 네네네. 요것 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 어떤 반응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지난주에 방송에 출연하는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오마이TV를 보고 있다가 쭉 빠져나가는 그런 참사가 한번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출연하고 지난주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서 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직무 정지. 예, 우리 오마이TV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전원 일치로 직무 복귀를 또 선고해 주셔가지고 이 현명한 판단에 너무 감사드린다. 이거 짜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아닙니다. 너무 비유가 좋습니다. 오늘 직무 아침에 복귀한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아침에 한덕수 총리 페북을 보고 오느라 조금 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덕수 모델 예, 복귀가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또 저희가 깊이 있는 평론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봉 위원장님도 지난주에 좀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제 주변 분들은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게 아니냐. 오. 라는 이야기 지지난주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지난주의 기세를 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네, 지난주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방송을 했나요? 신인규의 정치 저희가 이제 네. 3주차기 때문에 예. 다행히 여의도 제가 선수촌은 적어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가 공식으로 그쵸, 볼 그쵸, 수 그쵸. 있겠다. 저는 솔직히 상생 모델로 준비하고 왔는데 네. 오늘 본의 아니게 경쟁 모델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선수촌 지금 내부 태극마크.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두 분이 경쟁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럼요. 네. 우리 연건스도 잘 되고 우리 오마이TV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한번 좋은 선의 경쟁의 모드로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가 뭐 사실 지난주도 아니죠. 이번 주에 이제 지난 주 중에 사법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체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중요 결정들이 좀 나왔는데 그 들어가기에 좀 앞서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항소심 무죄 판결 이게 굉장히 좀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사진과 관련된 재밌는 밈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이 사법 슈퍼위크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주목을 하셨는지 좀 먼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봉 위원장님부터. 뭐 일단은 그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그 확대 밈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 뜨거웠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 근데 너무 많은 사진들이 쏟아지고 예. 이제 이런 사진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저는 이 확대 밈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인천 마약 세관 관련한 내용들 반대 아하. 투표 누른 사진 예. 또 이제 본회의장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 근데 또 거기서 딱 한마디 이철규 예. 의원과 약 이거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 내용이 가장 좀
네, 그렇죠. 요 이거죠. 사진이죠. 예. 진짜 이게 다른 것들은 사실 보면은 약간 뭐 비속어가 섞여 있는 것들도 오, 있고 네. 좀 이제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서 어떤 거를 선택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야하. 정말 이것만큼 한마디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요 기억에 남았어요. 네, 네. 딱 한마디로. 예. 약.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사진 조작 아니고요. 사진 보정입니다. 확대입니다. 네. 확대. 확대죠. 지금 확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대한 거고요. 우리 임지용 처장님은 어떤 밈, 또 어떤 네. 장면이 가장 좀 떠오르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이제 확대 밈과 관련된 아니, 너무 부분인 뜨거웠어요, 건데, 지금. 네, 굉장히 뜨거웠는데 예. 두 가지였습니다. 이기인 제가 사진 조작범, 어... 예, 이거 하나 하고요. 준비됐을까요? 예, 요 네. 사진입니다. 네, 저는 아니 저 자백한 거죠? 네, 사실상 자백이다. 이기인 제가 사진 조작범입니다. 네. 아, 인정을 했어요. 앞으로 조작범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하. 제가 관심 갖는 거는 권성동. 권성동? 예, 권성동 원내대표. 근데 권성동 관련된- 원내대표 너무 많아서 하나 찝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까? 예, 죄인. 그렇죠. 예, 역사의 죄인이죠. 죄인. 예, 죄인이고요. 아, 그리고 죄인.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 지식에 보고 나무위키에 예. 당당하게 친명계 목록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최근에 엄청 많이 도와주고 아니, 계시더라고요. 친명계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예, 주요 야. 정치인의 권성동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형성 2015년 네. 수장 이재명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주요 정치인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죠. 정성호, 정청래, 조정식, 예, 김병기, 박찬대 밑에 예, 권성동. 당당히 네. 자리를 잡으신 이제- 건데, 야.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두 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두 분이 또 막역한 사이더라고요. 두 분이. 예, 뭐 아하. 중앙대 고시반 한솥밥 넣었던 사이고 예. 권성동 대표 아내분이 뭐 이재명 대표 소개팅까지 맞아, 주선시켜주고 맞아, 뭐 이렇게 아하. 좋았다 사이가. 예. 안 그래도 이 친명계 중앙대 라인의 수장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네. 지난번에 사실 처음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이재명 대표랑 네. 처음 회동을 하실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 전날에 사실 통화를 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황급히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봤을 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친명계로 분류되는 걸 바라는지 안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 또 나올 텐데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내려가셔서도 좀 이슈들이 있었죠. 두 분의 약간 브로맨스. 네. 예, 어제 서해 수호의 날 현장인데 브로맨스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요거 여러 번 돌려볼 텐데요. 예, 두 분이 헤어지면서 예. 인사하는 모습. 다시 되감고 있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하는데요. 네. 자,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제 방향이 달라서 동선이 헤어지고 있는데 두 분의 헤어지는 모습입니다. 보기 좋네요. 예, 네. 보시죠. 예, 두 분 다 중앙대 법대 출신이고요. 네. 동문입니다. 헤어집니다. 빠이빠이. 야, 브로맨스. 빠이빠이. 저 하트 효과 뭐야? 하트효과는 직접 넣으신 거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 보면서 네. 잠시 있다 만나? 뭐 약간 이런 모습. 아, 나중에 연락해. 그렇죠. 아니면 이런 이따가 지금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밤에 전화해. 모습. 밤에 전화해.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죠. 아, 네. 좋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하지만 또 싫은 척하는 이 친데레적인 기질. 친데레. 예.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망언집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결국 또 권성동 맞아요. 원내대표의 주도로 이재명 대표를 더 띄워주는 셈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요거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랑과 재채기는 못 감춘다 그래요. 그렇죠. 제 권성동 원내대표 못 감추는 겁니다. 네. 그럼요. 우정, 그렇죠, 그렇죠, 사랑, 그렇죠. 그 명언집으로 나온 거죠. 아. 이재명 명언집. 네. 그거 저희가 잠시 후에 보고 네. 저희가 아까 그 밈이 되게 유행했다 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 아까 우리가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네. 이제 사진이 조작이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뭐 이기인 뭐 최고위원도 사실은 뭐 범국민의힘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뭐 네. 개혁신당이 지금 뭐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당세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진 조작범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막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밈으로 네. 이렇게 대응이 된 건데요. 한번 우리 PD님 밈 좀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밈들이 많아요. 국민이 납득.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임 위원장님께서 한번 예. 읽어주시죠.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 아하. 아.
예, 우리 임 처장님이 읽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무죄라는 국민의힘의 페이스북이고요. 우리 봉 위원장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선언하는 네. 문구. 자, 그리고 다음 밈도 한번 볼까요? 진중권 예, 교수. 진중권 교수죠.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 예. 이건 뭐 약간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사진 보정입니다. 확대입니다. 그쵸, 그쵸. 예. 문제되는 거 없고요. 우리 임 처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그 대통령 그 술 전문 예. 위기감이 느껴지는데요. 예. 뭐 좀. 성대모사.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노력하는 모습 좋았고요. 다음 우리 뭐예요? 한동훈 전 대표 사진인데 요거 조작 아닙니다. 요거 확대한 겁니다. 좀 합법적인데 뒤에 가라고 써 있습니다. 가. 예. 집으로 가. 가라고. 예, 뭐 어디로 가? 뭐 검찰로 가도 괜찮겠네요. 네네네네. 특수부로 가.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집 앞으로 가. 근데 뭐 대선은 못 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네. 제로 콜라 마시러 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다음 거 한번 이준석 볼까요? 이거 거부. 우리 임 처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요. 거부. 거부. 네. 거부당했어요 지금. 네. 이준석 현재 유일한 후보라서 제가 솔로 후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나는 솔로, 나솔. 네. 예, 솔로 후보인데 이준석 거부입니다. 거부. 아니 아니나 다를까 비호감도 1위 정치인이에요.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했었죠.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전부터 좀 쌓아온 비호감도가 이 지금에 와서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솔로 후보시기 솔로 때문에 후보. 유일한 후보이기 예. 때문에 요거는 팩트입니다. 네네네. 단일 후보로 나가서 거의 뭐 일각에서는 공산당식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뭐 92.8%. 어쨌든 지금 뭐 당선됐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공당의 후보라고 할 만한 분이 이준석 후보밖에 안 계시니까요. 솔로 네, 후보.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네네. 예, 그렇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나경원 위선자. 의원은 위선자라고 돼 있네요. 위선자 나경원. 뭐예요? 일본, 일본. 나경원. 뒤에 김석기, 김정재 의원들 얼굴 보이고요. 일본. 이준석 죄인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요거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이제 아. 없습니다에 예. 비읍시옷 받침이잖아요. 예, 근데 예. 비읍시옷만 우리가 줌을 한 겁니다. 줌. 야, 네. 저는 확대. 저거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아, 제가 차마 사실 비속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가져올 수 없었던 저희는 읽기는 좀 그렇죠. 아쉬운 예. 사진이 저건데 비읍시옷. 이게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걸 찾으셨는지가 아. 전 진짜 신기했어요. 혹시 또 다른 것도 혹시 없나요? 이거 요또 봤었고. 김건희 여사 것도 있던데요. 그 약 관련돼 가지고. 약하는 여성. 예, 혹시 있으면 보여주죠. 요것도 하나 볼까요? 여기 이제 그 한국의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의원이 합당을 했습니다. 다들 네. 기억을 좀 잊으셨겠습니다만은 총선 전에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합당을 했다가 열 하루 만에 깨집니다. 네. 열 하루 만에 파기가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국민들 앞에서 아주 좀 우스운 꼴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사진인데 밑에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의 네. 정당이었죠.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개 아. 양두구육 개 개. 개구자 써서 한국의 구 개구 개라고 돼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도적 도둑놈 이런 도둑놈. 분 직접 찾으시는 겁니까? 전 너무 궁금해요. 도적 이준석 네. 예 도적이고요. 그다음 요거죠. 아. 예 김건희 씨 사진인데 2023년도 같아요. 네. 확대를 했죠. 네. 그랬더니 약간 약하는 여성으로 무슨 약인지는 몰라요. 네, 뭐 아니 뭐 감기약일 수도 예, 있죠. 감기약, 그쵸, 그쵸. 네. 뭐 소화불량. 그냥 예. 단순한 확대니까요. 확대죠. 네, 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보니까 원래는 도약하는 여성인데 저기 네. 이제 앞에가 잘라진 거고 요거 이제 범인이고 이게 아주 유행하는 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다 소개를 일단은 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건 없죠? 그것도 하나 있던데 검증된 간신배 공천권을 간보지 그건 없죠? 그런 게 있었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검증된 간신배는 공천권을 간보지라는 게 아.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찾아서 이따가 사진 올려주시고요. 찾아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시죠. 그건 이제 문장 연결까지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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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급 기술입니다. 좋은 고급 팁을 확대. 주셨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니 아까 우리 봉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관계 우리가 네. 뭐 다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네, 같은 네, 학교 네. 나왔고 뭐 엄청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회심의 카드, 일격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위 이재명
망언집 예. 요거 출판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명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아, 그렇죠. 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임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명언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뭐 재벌 해체와 관련된 2017년 대선 때 출마하셨을 때 재벌 해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굉장히 보고서 감탄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왜 이런 거를 냈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글 내려라 빨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니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저는 왜 이렇게까지 권성동이 하는 행동마다 역풍을 맞고 헛발질을 하느냐. 네. 사실 저들도 이미 차기 대선하고 지선 총선에서 이기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지난 총선에서 운동권하고 2조 심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조국 동반 심판하자라고 걸면서 이재명 네거티브 했는데 결론적으로 역풍 불면서 대실패해 버렸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밀었던 이조 예, 심판으로. 그랬었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까지 저지르면서 여당은 지금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세로는 태풍이 됐습니다. 선거법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아. 멘탈 붕괴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음. 이 상황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강성 노선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예. 찍어내리고 아. 그리고 까내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오.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영남정당으로서 쪼그라듦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예.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치적인 존재감 그리고 아. 입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입지를 위한 선택이다. 입지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기 어. 때문에 아무런 맥락도 명분도 전략도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냥 이재명만 계속 이재명 노래 대표님만 부르고. 계속 노래 부르고 그렇게 노래 하는 부르고. 거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봉 위원장님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부탁은 안 했는데 그런 지적들이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있거든요. 많은 게 이제 예. 이게 저도 몰랐는데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망언집을 발표한 날이 취임 100일 행사 때라고 하더라고요. 취임 어. 100일을 전후로 해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야심차게 이재명 그럼 망언집을 준비 많이 한 거 공개.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거고 예. 굉장히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에 어. 이제 그걸 공개한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고, 알아보니까는 경제, 법치, 안보 등등 해서 주제까지 나눠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꼼꼼하게 예. 이야기를 아. 하고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한테 나눠줄 예정이다. 그럼 배부까지 해주고 선거 그럼요. 운동까지 해줬네. 그렇죠. 선거 운동까지 네. 이제 해준 거기 시키지도 때문에 않았는데. 권성동 대표 땡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예. 국민의힘에서 계획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걸 망언이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네.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어허. 발휘하게 되고 국민의힘이 약간 난처해지고 망신살을 타는 느낌까지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흐름을 탄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아니 그럼 이거는 라는 생각도 권성동 듭니다. 대표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숨은 의도입니까? 요거 좀 추측해 보신다면요. 숨은 의도. 실수예요, 의도예요? 밤에 전화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부터 좀 파악을 하면 이게 숨은 의도인가 아닌가가 좀. 요걸 파악을 해봐야 돼요. 요걸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안녕하는 거 정도로는 파악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밤에 안녕이- 전화하는지 여부까지 봐야 되겠고. 그 안녕이 그냥 단순한 안녕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할 말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셨습니까? 약간 이따가 이런 거죠. 형 이번에 내가 명언집 발간 해줬어. 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네. 인사하는 것도 야. 그 이따가 그 얘기해.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었기 때문에. 형 이따 전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약간 예. 그냥 깔끔한 안녕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표정이 좋습니다. 두 분이 막 웃음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이에요. 아니, 당연히 이제 친하니까 동문으로서. 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 헤어지죠. 예. 예. 이따가 먼저 연락할게. 쳐다봅니다. 약간 뭐 이런 아, 이야기가 이따 나오는 것 전화해. 같은.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네. 임 처장님 보실 때는 네. 요 권성동 원내대표 100일 기념으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 의도일까요? 실수일까요? 저는 이제 팩트 중심으로 가야 될 것 팩트로 가야 같은데요. 된다. 지금 우리 봉 위원장님은 의도, 팩트 저런- 쪽은 아니었어요 예, 지금. 너무 이제 뇌피셜 이 밭글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저널리즘으로 근데 갑니다. 네. 저널로 사실 가요. 누가 봐도 의도이기 쉽지 않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 우리 저널리즘으로 즉시한 가겠습니다. 거는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예. 여는 말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여는 말. 이 책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되짚어보며 어.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올바른 네. 길을 함께 고민하길 희망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곽단체임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팩트 중심입니까? 아니 그래도 일단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신 건 맞아요. 뭐 그렇죠. 예, 그 네네. 인신공격은 안 되시고 예, 네. 팩트 중심으로 한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절절한 사랑.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볼 수 이 이재명 대표의 외곽 그 단체를 매료됐다 이렇게 봐야 선언한 거죠. 될까요? 매료됐어요. 뭐 과거 발언을 되짚어 본다라고 했을 때 과거부터 계속 이제 싫어하지만 또 사랑하는 근데 또 예. 싫어하다 보면 정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미운정 무섭거든요. 고운정이 있죠. 네, 싫은 정은 예. 못 됩니다. 그렇죠. 우리 봉 위원장님 반박하시죠. 예. 또 이제 또 반박할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한마디를 더 드리면 예. 영화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도 3년 넘게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제 미운정, 아까 얘기했던 미운정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든 걸 미운정이 또 수도 고운정 되기도 그렇죠. 하니까. 있는 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기 전 아침에 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은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이 내용을 그 이후에 이제 법조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또 그 몇 시간 만에 뒤집으셨던데 오히려 법조인으로서 대충 보니까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예, 위한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도움의 그래서 연장이었다. 외곽 단체임을 선언한 거다라는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아. 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일단은 뭐 검증은 어렵습니다만은 네. 일단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네. 저희가 뭐 저널리즘적으로도 또 밭글식으로도 그쵸. 저희가 네. 다 한번 일단은 다 검증을 끝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 지난 수요일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결론이 나왔는데 네. 이 판결을 딱 접하는 순간 두 분의 느낌 어떠셨는지 우리 봉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일단은 저도 그날 이제 서초동 현장에서 좀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예.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이제 뭐 저도 변호사는 아니다 보니까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을 좀 지켜보고 했었는데 솔직히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이게 저는 뭐 예상하고 완벽히 예상을 다 했죠. 뒤집어질 다 무죄 거다. 나온다 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에 이제 대해서 저같이 예상한 사람이 네. 좀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적었죠. 완벽하게 예. 뒤집어지는 게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예.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 보면서 감개무량했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서초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격하시는 거 보면서 예. 사필 규정이라는 한마디 대표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면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나와서 지지자분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우리 임 차장님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쟁점이 두 가지였잖아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백현동 건에 대해서 국토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집중했었던 거는 김문기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김문기 건은 그렇게 넘어갔고 제가 집중했었던 거는 백현동 건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심 때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협박을 받은 게 맞느냐 아니냐, 사실 이런 차원으로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1심 때는 그러면 협박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예. 돼서 결국에는 1심 때는 그게 유지가 나와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논리들이 파회가 된 거죠. 제가 가장 좀 감동을 받았었던 내용이 뭐냐면 2018년에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토론에서 그 친형 그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예.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가 그 나왔죠. 무죄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전원합의체로 무죄가 선고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판례를 만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헷갈려뒀으니까 이참에 한번 다 같이 정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인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한 판결들을 이제 전원합의체로 정리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되는 표현이 허위 사실인지 의견 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에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근데 1심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이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판례가 이재명을 살린 거다. 아하. 네, 이런 판례가 없었다면 아마 2심 때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짜릿했다. 아니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했던 그 하나의 대목이 그 법원이 사실은 2심에서는 사진 조작을 인정을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저는 올바르게 바로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재판부가 지금은 뭐 사실 지기현 부장판사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도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네.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의 명예가 뭐 땅바닥에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서울고등법원에 아주 경력 있는 이 항소심의 재판장들 3명의 대등재판부가 상당히 좀 용기 있는 재판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일단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 그 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사진을 조작했다. 뭐 확대 밈이 나온 그 그 근거도 근거. 이제 이거 여기서 예.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법 리스크로라는 이야기로 따라다녔던 그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흔들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했던 내용들이 해소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이후인가요? 그 낙선자가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유죄를 받은 게 허경영 씨밖에 없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징역형이 그렇죠, 징역형을 받았던 징역형이. 게 예, 밖에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세부 내용들도 이제 허경영 씨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자면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양자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내용인데 상습적으로 했죠. 네, 상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거의 이야기들이 그거와 비슷한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을 가졌었었는데 어쨌든 예. 재판부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재판부에 대한 뭐 판결 진행 과정 네. 이건 우리 임 처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소심 재판부. 이제 항소심 재판부 관련돼서 제가 또 이제 조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조작이라고 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왜곡을 해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의도성이 네. 있어야 되죠.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조작을 어이쿠 내가 실수로 조작을 해버렸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문기 씨에 대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쟁점들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예. 확대가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 네, 그리고 게다가 그렇죠. 1심 판사의 이 판결도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1심 판사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한 평론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이제 이 선고문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이제 재판부가 검찰한테 이거는 왜 기소를 한 거야? 라는 이제 핍박을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잘못됐다라는 애초에 거죠. 기소 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소를 했고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질질 끌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법리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약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이제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나오자마자 처음 했던 얘기가 딱 두 마디 본인의 선고에 대해서는 딱 두 마디 정도 하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산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예. 이재명 검찰과 윤석열이 이재명 한 사람 잡기 위해서 투입했을 그 국력을 산불 예방을 하거나 경제를 살리는데 투입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예. 비판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선고 자체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했고 정치권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결국 그런 큰 산을 넘고 나서도 이제 국민들부터 생각하고 또 나라부터 예. 생각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찡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결국 또 뭐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날개를 단 김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주는 여러 목소리들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 자체도 일단은 그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만은 네. 사실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원래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판결이 이제 더 뒤에 나오는 게 원래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너무 지금 끌어오다 보니까 뭐 그렇죠. 원래 예상은 그렇게 지금 아니었죠.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더 뒤로 가버렸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무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네. 지금 이게 윤석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이 짚어보고 있거든요. 네. 임 처장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 주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시는 또 보좌관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 또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나마 탄핵 찬성에 발을 걸쳤었던 의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대부분 탄핵 반대로 돌아선 상태다. 돌아섰다. 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로 인해서 어차피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SNS를 보면 친한계로 불려진 박정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네. 선파갑. 예, 박정훈 의원이 자기 SNS에다가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까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국힘의 파면 기각 그리고 각하 주장은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겁니다. 계속 세이브 코리아 가서 소년보한테 조아리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계속 광화문으로 나오시라고 사람들을 독려하게 될 겁니다. 헌법 정신하고 법치주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내다 갖다 팔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첨예하게 대립하도록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헌법재판관 8인 중에 기각이나 각하 쪽에 기울어진 재판관들이 더 추진력을 얻고 또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까지. 좀 걱정이 있다. 네, 걱정이. 뇌피셜 그런 네. 것이고.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탄핵 심판의 결정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네. 있고요. 또 사안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너무 명확한 사안. 국민들이 지금 다 파면을 원하고 있고 심지어 어제 나온 갤럽 조사를 봐도 뭐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지금 네. 파면을 빨리 원하고 있는데 헌재는 결정을 미루고 있고 네.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 판결을 본 지금까지도 선고 날짜를 안 잡고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봉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헌재 도대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보면 얼마 전에 장윤선 기자께서 예.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헌재가 굉장히 엄청난 고심을 하고 내부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예. 추측들과 유추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약속들 다 잡고 있고 카톡 다 보고 모 재판관께서는 이제 사모님과 함께 테니스 대회에 이제 나갈 계획까지 잡고 있는 걸로 어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들을 보면 그 내부에서 뭔가 판결이 미뤄지는 이유 자체가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계속해서 이제 선고를 지연하고 국민들 눈치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하기 위해서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또 정치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판결도 나와 버렸는데 근데도 선고를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이걸 우리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임 처장님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4월 뭐 18일에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만에 28일설인가 6일설인가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선고 날짜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 이제 지지난주 봉거른 위원장께서는 뭐 여기 그렇다는 앉혀주신다는. 예, 앉혀주신다는. 안 했던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3월 14일 선고 예상했었는데 다 다 틀려버렸습니다. 틀렸죠. 예. 그때 이제 3월 초에 한다 그랬다가 3월 14일에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또 4월 중순으로 넘어가잖아요. 애초에 헌재에서는 중요한 거 먼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선출 원칙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때 감사원장 했고 서울지검장 했고 한덕수 총리 사건 먼저 선고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닙니까? 뭔가 의도성이 이게. 있다. 예, 헌재가 예. 이제는 좀 철통보안 지키는 데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왜 늦어지는지 소상히 설명할 때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무슨 염라대왕 옥황상제도 아니고 재판관들은 절대적인 심판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법률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이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궁금하다. 어느 정도 일처리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분들은 본인의 위치를 좀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일단 예, 기본적으로 봉 의원장님.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법리적으로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불법 계엄이라는 것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용들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물론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 내용에서 좀 힌트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기각시킨 이유가 국무회의를 열거나 뭐 이런 내란을 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예. 내용이 주 논점인데 그 적극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바꿔서 말하면 어허.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탄핵 심판의 인용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사실 이해할 수가 좀 없고 사실 단순히 헌법재판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헌재에서 그냥 본인들 테니스 치시고 연락 뭐 사적인 연락은 다 하시면서 하루하루 늦추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국민들은 다 죽어나고 있다. 아, 국민들 속이 정말 네. 타들어가고 속이 있어요. 타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예. 실질적으로 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다고 하고 매출 맞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이 빨리 인용이 되고 나서 뭐 조기 대선을 치르던 뭐가 됐던 이제 국가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 정상화됐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가능한데 예. 이런 것들도 하루하루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헌법재판관 분들이 자각하셔야 된다. 예, 네. 자각하셔야 네. 된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뭐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또 한덕수 권한 대행을 피청구인으로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또 가처분까지 지금 네. 됐다 이렇게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임 처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위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2번이나 선고를 했어요. 행정부에 2번이나 경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기는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권한쟁의 한 번과 네.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도 위헌인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2번. 그러니까 2번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2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는 임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체가 예.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다. 어허.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예. 내란 맞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한다 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요. 대선 일정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덕수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예, 불복하는 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은혁 임명하라는 헌재의 판결에 좀 콧방구나 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지위를 무조건 가처분에 인용을 해야 된다. 헌재가. 예. 예, 그래서 4월 18일 전까지는 어차피 지금 간이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월요일, 수요일에 1, 2회 변론 한번 하고 한두 번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판결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로 초스피드로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있게. 네. 예. 근데 그거를 초스피드로 할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미뤄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생각이 하는데 날릴 수 네. 있죠. 네, 좀 예. 회의 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아니, 생각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네. 들죠. 예. 예, 네. 우리 봉 위원장님. 예, 그리고 이제 대선 불복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 판결 불복도 말하는 그렇죠. 거죠. 판결 불복을 하고 대선 조기 대선 자체를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대선이 치러지지 않게끔 한다. 뭐 이런 해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얘기할 때도 약간 그 뭐 정치가 너무 미모화됐다. 예. 정치가 너무 희화화됐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에 내용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선 불복도 사실 그 판결 불복과 조기 대선 공지를 안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헌이잖아요. 날려야 돼요. 네, 또. 근데 이제 이미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저질렀던 정당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싶지 않지만 예.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정치 얘기를 할 때 딱 2마디 한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첫 번째. 이걸 진짜 한다고? 이게 2번째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 네, 있어서. 진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건 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신경안정제를 투약을 좀 해드리자면 네. 일단 우리는 파면에 집중해야 된다. 아, 그쵸. 왜냐하면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서 변수를 생각하면 사실은 앞에 동력이 안 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일단은 파면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염려하신 뭐 선거일을 안 잡는다든지 뭔가 또 다른 차원의 불복의 태세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그쵸. 때문에 네. 이건 여론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론에서 선거일을 안 잡긴 어려운 것이 파면이 나와 버리면 국민의힘의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꿈틀거리는 욕망, 네. 꿈틀거리는 용광로 같은 욕망 이게 네. 분출돼 나오기 때문에 일단 파면에 넘어가면 네, 네. 또 그렇죠. 한 번 이건 국면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더 파면에 더 네. 우리가 힘을 네. 더 모으는 그쵸. 것이 맞지 않을까. 슬쩍 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욕망이 많아요 그분들이. 네. 한동훈 캠프 내부에서 뭐 내분이 있었다 이런 아니, 이야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캠프도 만들었다 그래. 네. 약간의 나름의 네. 캠프까지. 저는 네, 오세훈 욕망이 캠프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지 네.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모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알고 공식적으로 있다. 캠프를 네. 가동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예, 때문에 알고 있대요. 근데 알고 엄청 있다고 저기 하니까 그냥 알고 이거는 있고 꿈꿨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네. 꿈꿨다고. 라는 꿈꾸신 걸로. 말을 꿈에서 들었다. 예. 예. 꿈속에서 들었다. 네, 꿈속에 들은 예, 것 예. 같다. 꿈꾼 거죠? 예. 예, 꿈꿨고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염두는 하되 네네.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건 또 국면이 바뀌면 네. 또 바뀐 동력이 생기니까요. 네. 자 오늘 또 헌재를 저희가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근데 정말 좀 이거 그냥 변론으로 네.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네. 애국심이 투철하고 네. 진짜 막 가슴이 타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탄핵이 너무 지금 결정 안 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쵸. 제가 아침 방송 끝내고 이 지나가다가 토스트를 좀 사 먹었어요. 근데 토스트도 이제 요즘에 뭐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 길에서 그거 노점을 하시는 맛있죠. 분들도 예. 계시잖아요.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아주머니 토스트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노점에서 10년을 하셨대. 10년을. 네. 근데 이분이 같은 자리에서 10년을 토스트를 이제 해 오셨는데 말이 됩니까? 10년 동안 4시간 자면서 하루도 못 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10년간도 너무 힘들게. 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최근에 들어서 아무도 토스트를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분도 이 판매하시는 분도 너무 힘드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사 먹던 토스트를 안 사 먹는 그 심정도 또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그게 정말 나라가 지금 네.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거 헌법재판관들 뭐 하고 있냐? 안 들리냐? 이 아우성이. 우리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임 처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 들어야 됩니다, 정말. 네. 저희 어머니가 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하십니다. 아 의류. 예, 의류 매장. 거기서 옷을 예. 파세요. 파시는데 공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날. 장사가 아예 안 되는 아하.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오면 많이 오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 증명하듯이 자영업자들의 평균 연소득이 2020년과 대비를 해서 250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해요. 어허. 그러니까 2020년 말에는 연 3,983만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3,736만 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평균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억 500만 원이었거든요. 예. 평균 2억 5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으로 늘었다. 빚이 는 거죠. 예, 빚이 굉장히 예. 늘어난 거죠. 2022년 2분기에 비교하면 3배 이상 느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더 충격적인 거는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수가 얼마냐? 예. 15만 명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4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대출이 125조 원이에요. 예. 국가 경제의 최하부 최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들, 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내수시장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진짜 잃어버린 30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타락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눈치 보는 이 상황, 이 전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면 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주셔서 전국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서민의 한 명으로서
자영업자의 아들 중 한 명으로서 예. 그렇게 아니,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싶은 현실의 마음입니다. 심각성을 우리 임 처장님이 짚어주신 건데 우리 봉 위원장님도 진짜 현재 재판관들에게 네. 좀 들으시라고 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네. 굉장히 신음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냥 정치적 계산하시면서 하루하루 늦추는 게 본인들한테는 그냥 하루하루일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삶의 타격으로 다가온다는 예.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지는 되게 가까운 지인의 부모님이 이제 편의점을 하시는데 예. 편의점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반토막. 네, 편의점도. 아하.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필품을 사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지장이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도는 사실 좀 회의적이었었는데 실제로 생필품을 사는 것까지도 이제 국민들이 아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고 뭐 이제 뭐 계속 분노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소득이 줄어들고 뭐 자영업자들과 이제 상생해서 뭔가 이제 소비를 줄인다. 요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국가 정상화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아하. 기본적으로 외국과 교역을 해서 무언가를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어쨌든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회식도 하고 뭐 이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연말 연초였는데 이제 이런 회사 눈치 보이니까 외식하러 못 나가는 거죠. 회식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죽는 거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논리 구조로만 생각을 해봐도 자영업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박살을 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고 국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책임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나쁜 결정은 우리가 좋은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결정할 수도 있는데 가장 최악의 결정은 결정을 미루는 결정이다라는 그쵸. 말도 네. 있습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또 우리와 같은 정말 이런 뭐 서민 중산층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허리인데 네. 허리가 지금 절단나고 끊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를 다치면은 어떻게 뭐 거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맞게 무게감 있게 저는 빠르게 전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걸 국민들이 요구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생업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저는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예. 정말 이번 달 넘기지 마십시오. 네. 정말로. 본인들이 하시는 게 단순히 법리적 검토만 책 보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현실입니다. 네, 현실. 온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고 자영업자들의 삶이 달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거는. 직시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네. 좀 따끔하게 어. 그래도 저희가 얘기할 네. 때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영건스 네. 저희가 네. 또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게 참 뭐 공정 이슈기도 하고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인데 심우정 총장 딸 이야기 네, 좀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아까 일부에서는 자세히는 못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있는데 네. 이 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립외교원에 네. 들어갈 때도 공고가 한번 나왔는데 공고가 한번 철회되고 심우정 총장 딸 맞춤형으로 네. 공고가 나와서 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뭐 한 8개월 정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에서 공무직을 뽑는데 여기에도 지금 공고가 나왔다가 또 철회가 되고 또 네. 공고가 나와가지고 결론은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공직에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특혜를 받았다. 네네네. 내지는 네. 불법성, 위법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 네. 아니, 보통은 공지가 있을 때 그 공지에 대해 가지고 막 입시 부정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누가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입시 부정은 우리가 보고 처벌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공고를 바꿔버리는 거. 이번에는 네. 꼴대를 움직여가지고 고관대작의 딸을 네. 맞춤형으로 입사를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렇죠.
아주 의혹이 짙은 겁니다. 네. 의혹. 의혹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고 만약에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 나라가 네.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우리 네. 공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제 이 의혹들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예. 정확히는 국립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아하. 특혜 채용됐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교부가 딱 한 명 뽑았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 외교부에서는 인턴이나 조교, 실습생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은 그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별도 공고까지 나갔던 적이 있을 정도로 종래에는 그랬다는 거죠? 종래에는 그런 분들의 예.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공고만 그 내용이 싹 빠져서 또 바뀌어. 네, 네. 와. 35개월 가량의 경력 중에 그 내용들을 빼고 나면 8개월 정도의 경력밖에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다 경력으로 인정이 됐다. 근데 입사가 네. 되고. 네, 입사가 됐고 또 그 내용도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예. 분들을 원래 대상으로 첫 번째 공고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철회되고 최종 면접까지 가신 분은 불합격하고 다시 바뀌어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뀌어서 공고가 다시 나갔고 이제 심우정 총장 네. 딸 맞춤형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간거 결국 아니냐. 심우정 그 의혹이죠. 총장의 딸이 여기에 채용되는 그런 결과가 났었고 또 이제 야. 이런 건 소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석사학위 소지자를 이제 채용을 하기로 공고가 났었는데 심우정 총장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석사 졸업을 하지 않은 예.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취득 예정자. 취득 예정자로 예. 신분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특혜 의혹이 있다, 뭐 어디서 봐주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는 부분이 골대를 옮겼다. 야, 이거 꼴통인 거는 처음 네.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공정성 이슈의 본질을 야. 건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들만 예. 내놓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뭐,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 구속 취소 때도 꼴대 한번 옮겼어요. 예, 그렇죠. 원래는 그 난로 계산하고 법문에 그렇게 써 있는데 유독 윤석열 사건에만 이걸 시간으로 바꿨다가 또 지금 날로 바꿨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꼴대 옮겼죠. 예, 윤석열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이거 심우정 총장 딸도 똑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 떳떳하다. 아, 와 이런 입장 내고 있고요.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과 법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발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네.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수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 네. 임 처장님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게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의혹이죠, 어쨌든 의혹. 비리 의혹이죠, 비리 의혹. 의혹이긴 합니다만은 예. 채용 비리 범죄는 사실은 사회에 첫발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죽음으로 모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행위인 겁니다.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격됐다가 불합격으로 전환된 10대 공시생이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성동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해서 강원랜드에 4번이나 지원했다가 떨어진 공시생이 또 스스로 목숨 끊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좌절을 넘어서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성관위에서도 그 세습 채용 또 있었죠. 예, 그런 많이 일들이 있었죠,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인턴 이런 내용들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 집안이 파도 괴담인 집안인 게 뭐냐면 심우정 총장의 딸이 부모 재산이 110억에 달합니다. 예. 108억 가까이 돼요. 지금 상상도 못할 할아버지는 돈인데. 심대평. 예, 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그 충남지사. 예, 충남지사 네, 할아버지 당대표까지 심대평. 하셨던 분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살론 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신용자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인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 들어가고 대치동 이제에서 일을 시작할 때 햇살론 대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족 재산부터 탈탈 털어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예. 그리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 탓에 부모의 지원 받기 어려운 사람들, 예. 아니면 가난한 서민이자 사회 초년생들인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설론 뉴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심우정 총장의 딸이 해설론 뉴스 그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특례 이상한 대출을 거죠. 받았다. 네, 이상한 그 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떠한 특혜나 편법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정말 서민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 거죠. 근데 이 심우정 총장은 사실 즉시항고 포기해가지고 윤석열이 내란 수계를 석방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역사에 죄를 물어야 될 네. 상황인데 지금 딸 문제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정말 어느 한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커리어 만들고 어떤 시작점에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회 자체가 지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 잘 만났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한 공정을 파괴하는 일인데 이걸 만약에 아버지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했다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물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수사가 필요하고 저 주변에서는 이런 사안들 들리면은 일단 뉴스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봉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특혜를 받은 곳이 국립외교원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죠,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 국가기관에서 네. 심지어 다른 나라와 뭔가 교역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 앞에서 이제 얼굴이 돼야 할 외교부 직원을 뽑는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혜가 채용이 네, 됐다라는 건 공무직.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경력으로 인정된 내용들이 이제 특정 교수의 연구 보조원 이제 이게 정해진 출근 같은 일정 없이 그냥 단순한 조교 같은 역할만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길게 인정이 됐고 좀 의심스럽고. 네, 유엔 경제사회국 인턴십. 원래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는 인턴십 대학 학부 재학 시절의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공고를 했던 적이 있지만 그거를 철회를 하고 이 유엔 경제사회국 인턴십을 포함을 시켰는데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출근도 없이 재택으로 상당 기간 근무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력이나 경험들이 쓸모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래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왜 이번에 인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이 네.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했던 경력들이 정말 그 직위를 유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면 수긍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직무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이상하게 인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디까지나 의혹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는 우리 청년들의 심정,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에 앞길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할지 좀 이 내용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고를 막 바꾸고 뭐 여러 가지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나온 거기 때문에 의심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미심적인 부분들 많으니까 결국 수사 필요하겠죠? 우리 예. 유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아보면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너네 조국 털 때는 시원했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만큼만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공정이죠. 네, 그게 공정인 거예요. 조국 탈 때는 시원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사람들 보기에. 그때 언론이 또 엄청 도와줬거든요. 언론도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 그 짜장면 먹었습니까? 짬뽕 먹었습니까? 이거 SBS 기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물어본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진 아직도 볼 때마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때만큼만 해라. 전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은 뭐 진영 떠나서 다 잘못은 잘못으로 우리가 네. 봐야 되는데 네. 잣대 똑같이 적용해라. 잣대 똑같이 적용해야죠. 잣대 똑같이 언론도 해라. 똑같이 적용해야 언론도. 되는 거고요. 예, 우리 봉 위원장님도 요 이슈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잣대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예. 개인적으로 아직 의혹이지만 판단하기엔 조국은 꼴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근데 이런 부분에 그런 있어서 혐의는 없었죠. 네, 그런 내용들은 예, 없었습니다. 꼴대 네. 바꾸기. 네. 그래서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아, 이건 이런 정말 부분들은 믿기 어려운 그 일입니다. 국가의 채용 시스템 내지는 국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교부 관계자들도 수사해봐야 돼. 이건 그럼요. 네, 전반적으로 누가- 다 수사해야 됩니다. 누가 아니, 공무원들이- 동조했는지 네. 공무원들이 어떻게 네, 이렇게 누가 할수 동조했는지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네. 확인해야 되고 네. 또 어쨌든 국회 외통위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거 정말 이거는 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과 이 땅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것에 꿈을. 대한 국가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아니 사건이기 그러면 공조, 때문에 공고 왜 냅니까? 그냥 네. 공고 없이 뽑지.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할 거면은 물론 네.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공고 없이 뽑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만은 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게 하고 네. 공고를 또 바꿔서 결국에는 권력자의 딸을 많이 뽑는다면 예. 이건 수많은 사람들을 기망하는 거고 결국 공직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청년들이 있을 수가 가장 없는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예.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만한 사건이기 예. 때문에 네.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렇죠. 사안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두 분 오늘 처음 모셔봤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임 처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좀 많이 목소리로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좀 매일매일이 좀 어려운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회가 양심에 명령하고 법률이 상호 모순돼 있지 않은 아직까지는 정의로운 사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반드시 만들어야죠. 네,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믿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단식하시고 삭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4시에 또 집회에 나와서 또 함께 해주실 찬바람 맞으면서 나오실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믿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올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시민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곧 찬바람 맞고 싸우러 나갑니다.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야, 또 이게 강한 의지와 각오까지 전해주셨고요. 우리 봉 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한번 좀 듣겠습니다. 이제 임 처장께서 너무 결의에 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가볍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사실 저희 둘이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좀 뭐 있다고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희 원래 친합니다. 어떤 사이신지. 두 원래 분이 친하세요? 사적으로도 원래 친한 사이고 둘이 뭐 어. 밥 먹거나 같이 놀면 되게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방송을 둘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벼운 분위기와 뭔가 재밌는 이런 빵빵 터지는 내용들을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에 열불이 나는 일들이 많고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방송하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예. 좀 이 내용들이 빨리 수습이 되고 국가가 정상화가 돼서 저희도 저희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케미를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우리 최정옥님께서도 광장에 꼭 나와주세요 해주셨고 우리 이영심님께서도 임지웅 화이팅 이렇게 또 화이팅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홍보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홍보하시죠. 예, 예, 저희 얼마든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예.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개혁 관련한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아하, 연금개혁 네. 요즘에 뜨거운 네, 이슈죠. 뜨거운 네. 이슈고 청년들한테 예. 더더욱 뜨거운 이슈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어떤 당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제 18년 만에 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막 마냥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9년 이후에는 다시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모수 개혁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작이죠, 그렇죠. 시작. 여기에 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내용들을 좀 더 체크했으면 좋겠는지 예. 어떤 이야기가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며칠이라고요? 4월 1일 2시입니다. 4월 1일 2시입니다. 2시에 오후 2시에. 화요일이네요. 예, 회관에서 예. 진행을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실 분들 계시면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저희- 많은 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 처장님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본인 생일 얘기하셔도 되고 또 홍보라도. 아 이거 원래 예. 오늘 좀 띄우려고 했었던 건데요. 예, 좀 예. 사진 준비됐네. 사진? 부산 사진인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사진을 준비했어야 됐네요, 저도. 여기가 부산입니다. 더민주 아. 부산혁신회의고요. 예. 맨 뒤에 계신 분은 박성현 부산혁신회의 상임대표님 그리고 이재용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시고요. 아이고. 앞에는 하나묵 지방의원이 부산 지방의원이시기도 하고요. 부산혁신회의 조직국장 그리고 중간에는 유동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님이십니다. 예. 오른쪽에는 청년혁신회의 부산본부장 김근영 본부장이고요. 예. 이분들이 다 지역위원장이시고 지역 활동가시고 그리고 지방의원들이세요. 그런데 무기한 단식하시고 이 어려운 부산에서 단식하시고 삭발하시면서 예. 윤석열 정권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특히 여기 맨 중간에 계시는 예. 유동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동의대학교 교수십니다. 예. 교수시고 지역위원장이시고 그리고 혁신회의 활동까지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교수신데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겠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하셨단 말이죠. 저는 저때 저 사진을 보고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눈물이 많이 났고 예. 우리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부산 전국 각지에서 단식, 삭발, 릴레이 단식 이어나가면서 예. 내란 속의 윤석열 정권하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속의 윤석열 즉시 파면하고 그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지키고 정권 교체 사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예. 이런 목적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 이 예. 부분 좀 알려드리고 뒤에 싶었습니다. 좀 백드롭에 붙어 있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죠?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 수계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네.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을 놓고 저렇게 참 삭발로 또 네. 결연한 의지를 보내주고 계시니까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이거 끝나고 이제 저도 집회를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회 나가서 목소리를 더 보태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활동을 하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됩니다. 이게 네. 2의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네. 늘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진짜 여건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댓글로 또 그렇죠. 댓글 더 많이 해주시고 네.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댓글 2개 쓸 것도 4개 네. 쓰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올바른 판단하라고 네. 우리 국민들의 주권 그리고 국민들의 뜻 이걸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저는 공직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참 바쁘게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건강한 두 청년분들과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임지웅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님,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담아보는 저희 코너는요. 윤석열 파면의 그 시간까지 파일럿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이 없으면은 저희는 더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 2시부터는 최지은, 김지호의 현장 중계가 이어집니다. 우리 오마이TV와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해 주시고요.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 파면되는 그날까지 오마이TV도 현장에서 또 스튜디오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